안녕하세요. 박미수 원장입니다. 항상 구독해 주시고 좋아요를 눌러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소리 없는 붕괴, 고유다공증이 위험해지기 시작할 때 나타나는 8가지 경고 증상들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우리가 노년에서 건강하게 인생을 준비할 때 가장 먼저 대비해야 될 것으로 말씀드리는 것. 첫 번째, 제가 요즘에 강조드리고 있는 근육입니다. 두 번째는 바로 뼈입니다. 자, 근육과 뼈는 어떻게 보면 동반자적 관계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근육이 약해지면 뼈가 약해집니다. 뼈가 건강하지 못하고 여러 가지 취약성을 드러내면 근육 역시 약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근육과 뼈의 건강은 비례한다고 볼 수가 있는데요. 우리 몸은 건강한 성인을 기준으로 했을 때 206개의 뼈를 가지고 있습니다. 뼈의 가장 중요한 역할들을 한번 살펴볼까요? 먼저 우리 몸의 형태, 골격을 유지하죠. 기둥의 역할을 합니다. 두 번째, 지렛대 역할을 해요. 우리가 운동을 하거나 힘을 쓰거나 그럴 때 레버리지 효과를 내어서 우리가 보다 원활하게 힘을 쓰고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하죠. 더불어서 중요한 장기들, 심장, 폐, 뇌, 이 중요한 장기들이 다 뼈가 이렇게 보호를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뼈가 든든하게 지켜주지 않는다면 중요 장기들이 굉장히 위험에 노출되겠죠. 그것뿐만 아니라 각종 무기질, 칼슘이나 인등과 같은 무기질을 공급하는 또 중요한 무기질의 창고로서의 역할을 하기 때문에 뼈는 우리 몸에 없었으면 안 돼 아주 소중한 인생의 동반자와 같은 존재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뼈가 없는 세상 생각하기가 힘들겠죠. 걷지도 못하고 뛰지도 못하고 조금만 걷다가 어디 부딪히면 기겁을 하면서 우리 몸 소중한 장기들이 다치지 않을까 걱정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최근 들어 뼈 건강을 위협하는 가장 무서운 병, 바로 뼈가 비는 병이죠. 뼈가 텅 비어서 조그만 충격에도 쉽게 골절이 되거나 손상을 받게 되는 고유다공증이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2015년도에만 해도 82만 명이었던 고유다공증은 2019년도에는 108만 명으로 꾸준히, 그리고 그 상승폭이 점점점 더 이렇게 급격하게 증가하는 추세가 되어 있습니다. 50대 이상 성인 25%, 4명 중 1명 정도가 골밀도가 떨어져 있는 고유다공증으로 고통을 받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새로운 국민병이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특히 고유다공증의 심각성이 더욱더 여성들에게서 두드러지게 나타나죠. 특히 갱년기를 지나면서 에스트로겐의 급감에 따라서 뼈의 밀도도 굉장히 따라서 이제 감소하게 되는데요. 실제로 완경우 여성은 5에서 10년간 매년 2에서 4% 정도의 골밀도가 감소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60대가 지나게 되면 그전보다 골밀도가 30%가량 손실된다고 하니 가히 뼈의 위기 시대라고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문제는 초기 고유다공증은 증상이 없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것도 이 고유다공증이 점점 심해져서 골절이 생기고 난 다음에야 통증을 우리가 느끼고 골절이 이루어졌구나 알게 된다는 거죠. 고유다공증 자체가 초기에는 증상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무심코 지나치기가 쉽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골밀도 검사를 하면 되는데 골밀도 검사만으로도 완벽하게 우리 뼈가 건강한지 약한지를 정확하게 알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것인데요. 뼈의 건강함을 좌우하는 것은 양적인 측면의 골밀도, 그 다음에 질적인 측면의 골밀도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 골밀도라는 것은 뼈 안에 있는 구성성분, 무기질이 얼마나 촘촘하게 많이 들어있고 그것이 어떻게 또 소실되어서 고유다공증이 되는가의 문제이고, 최근에 부각되는 게 고유 강도라는 게 있습니다. 자, 뼈 안에 이루고 있는 무기질을 이렇게 잘 연결시켜주는, 촘촘히 연결시켜주는 접착제와 같은 역할을 하는 게 고유 강도이죠. 콜라겐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요. 자, 우리가 검사를 해서 골밀도가 정상 범위라고 하더라도 이렇게 연결하는 어떤 힘, 고유 강도가 약하면 약한 뼈라고 할 수가 있고요. 골밀도가 그리 낮지 않더라도 이제 제가 말씀드린 8가지 경고 증상에 해당하는 그런 어떤 증상들이 있으면 굉장히 약한 뼈의 가능성이 많고, 그러면 골절이 언제든지 생길 수 있다는 거죠. 저는 저희 환자분들에게 항상 이야기합니다. 중년 이후에 골절이 생기면 특히 중요한 부위, 척추라든지 대퇴구가 같은 골절이 생기게 되면
삶의 질을 떨어뜨릴 뿐만 아니라 생명에도 건강에도 굉장히 치명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니 적극적으로 주의를 하시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실제로 대퇴골 골절이 생기면 1년 안에 사망할 확률이 무려 20%에 이른다고 할 정도로 치명적인 질환이라고 할 수가 있죠. 더불어 그뿐만 아니라 약해진 뼈, 고위다공증이 심한 뼈에서 골절이 일어나게 되면 분쇄골절, 이렇게 조각조각 깨지는 골절이 되는데, 이런 부분이 혈관을 찌르거나 장기를 찌르고 그 다음에 혈관을 타고 우리 몸속에 돌아다니게 되면 굉장히 심각한 문제를 일으킬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조기에 고위다공증을 미리 알아차리고 그것을 재빠르게 보충하고 복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부터 소리 소문 없이 우리 몸의 뼈대를 무너뜨리고 있는 고위다공증이 점차 심해져 건강을 위협하기 시작할 때 나타나는 8가지 경고 신호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신호는 바로 근육통과 근육경련입니다. 자,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근육과 뼈는 항상 연계되어 있는데, 뼈가 약해져서 불안정하거나 미세한 골절들이, 그러니까 눈으로는 잘 드러나지 않는, 검사 속에는 드러나지 않는 미세한 골절들이 계속해서 진행이 되고 있으면 당연히 주위를 둘러싸고 있는 근육이나 인대는 굉장한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근육의 피로도나 소모도는 굉장히 심하다고 수가 있겠죠. 왜냐하면 약해진 뼈를 근육이 다 감싸 안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근육통과 근육경련이 심해질 수 있습니다. 어린지 모르게 활동력이 떨어졌다, 이전에 비해서 운동 능력도 떨어지고 조금만 걸어도 많이 피곤하다, 그런 분들을 잘 살펴보면 뼈가 약해져 있는 경우, 자, 고위다공증이 진행되고 있는 경우에도 그럴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활동력의 저하가 고위다공증이 심해지고 있을 때 나타나는 경고 증상 두 번째라고 볼 수가 있고요. 자, 뼈하고 유사한 성분, 어떻게 보면 뼈는 우리 몸속에 있는 거고 밖으로 드러난 뼈 중에 가장 유사한 성분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는 게 바로 손발톱입니다. 손발톱이 얇게 이렇게 부스러지거나 쉽게 깨어진다, 예전에 비해서 손발톱이 푸석푸석해졌다, 그 부분도 고위다공증을 의심해야 되는 소견이고요. 병원에서 이제 저희 오실 때마다 환자분들 제가 혈압도 재고 가끔 재는 게 키하고 체중을 재는데, 키가 나이가 들수록 어느샌가 0.2cm, 0.2cm, 0.5cm. 최근에 어떤 환자분 같은 경우에는 1년 만에 키를 다시 쟀는데 2cm 정도가 줄어졌다고 말씀하신 어르신이 계셨습니다. 자, 척추뼈가 고위다공증이 심해지면서 주저앉다고 그러죠. 척추뼈가 주저앉고 여러 가지 또 우리 몸에 있는 관절을 이루는 뼈들이 약해지면서 조금씩 중력의 영향에 의해서 압축이 되면서 키가 줄어드는 경고 신호가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더불어서 옛날에는 꼿꼿하게 이렇게 바른 자세를 하고 있는데요. 자, 뼈가 약해지면 대칭적으로 압축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 이렇게 변형이 일어나겠죠. 그래서 꾸부정한 자세를 가지게 됩니다. 고위다공증이 심해질 때, 자, 우리 몸에서 미세한 움직임을 가장 많이 하는 경우가 손이거든요. 자, 악수를 해봤을 때 악력이 저하되는 그런 소견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아까 제가 손톱과 더불어서 우리 몸에 있는 고위강도, 아까 제가 콜라겐을 굉장히 중요한 고위강도를 구성하는 어떤 부분이라고 말씀을 드렸고, 다음에 기회가 있을 때 이런 고위다공증을 잘 해결하기 위해서 고위강도와 고위밀도를 높이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유사한 신체 구조 중에 하나가, 자, 잇몸 부위. 자, 이 구강내입니다. 구강내 잇몸에 지주염이 자주 생긴다, 아니면 피가 자주 난다, 아니면 이빨이 자주 흔들린다, 이런 부분도 고위다공증의 경고 신호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제가 봤을 때는 고밀도 검사를 했는데 고밀도는 약간 어떤 문제가 있는 것 같고 수치가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뭔가 이전에 비해서 아까 말씀드린 증상들이 더 심해지는 것 같다, 그런 분들은 반드시 본인의 비타민 D 수치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비타민 D 수치가 떨어져 있다는 것 자체는 이 비타민 D가 가지는 다양한 작용, 칼슘을 보충하고 뼈 건강을 보호해주는 기능 자체에 도움을 받지 못하고 있다는 것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비타민 D가 결핍되어 있는, 그것도 우리 고위다공증이 심해질 때 나타나는 경고 증상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오늘 고위다공증이 심해져서 우리 몸에 위협이 되기 시작할 때
나타날 수 있는 경구 증상 8가지를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부분이 많이 나타나면 많이 나타날수록 우리 뼈에는 분명히 안 좋은 일이 생기고 있다는 것입니다. 주치의 상의에서 골밀도 검사를 하는 것 못지않게 떨어지고 있는 골 강도를, 뼈 건강을 보충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이 들어서 가장 중요하게 우리 몸 지켜줄 수 있는 동반자 중에 하나가 바로 뼈입니다. 뼈 건강을 잘 지켜서 골밀도 부자가 되는 우리 구독자분들 되시기 바라면서 오늘의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박미수 박사 TV를 지속시키는 생명력입니다. 많이 구독해 주시고 좋아요를 눌러 주시기 바랍니다. 항상 감사드립니다.